네, 이번 시간은 챕터 8 시장 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 관리 제도에서 먼저 섹션 1을 보면 매매 거래의 중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자, 매매 거래는 서킷 브레이커스 이거 가끔씩 이제 매매하다 보면 나오는데 예,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는지. 음, 증시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경우, 이제 좀 냉정한 투자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증시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 그때 대폭락할 때 2월에 대폭락했나? 3월에 대폭락했나? 그때 대폭락할 때 이게 했었는데 서킷 브레이크 나왔었죠. 자, 약자로 서킷 브레이크는 주가 급락 시 투자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가 급등에는 발동하지 않는답니다. 주가 하락 때만 발동을 하고, 자, 주가지수 전일 종가와 대비하여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를.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8% 하락한 게 있었죠. 주가지수가. 보통 15%까지 폭락할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종합주가에서 8%까지 하락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봤고, 근데 이제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을 한답니다.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단 1일 1회 발동하며 장 종료 40분 이후에는 발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발동 효과 20분간 중단하네요. 그리고 장 종료 20% 이상 하락을 하면 그냥 아예 장을 종료해버리고, 20% 이상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몇 개 빼고는 다 하한가를 맞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섭겠네요. 발동 해제. 개제 시 최초의 가격은 개제 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한다. 단일가 매매 방법에 의해서 매매 체결하고, 종목별 매매 거래 정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정지시키고, 이거는 종목별로 특정 종목에 관련한 풍문 등으로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충분히 지식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나 매매 거래 폭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장의 안정적 거래를 좀 비슷한 내용이네요. 자, 이 정지 사유는 좀 봐야겠죠. 다음에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식 가격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수표의 부도 발생, 은행의 거래 정지 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일부 금지, 파산, 해산,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 절차 개시,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자본금 50% 이상 잠식,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가 폭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그 밖에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지된 주권을 기초자산하는 신주 인수권 증서, 그 다음에 주식 워런트 증권 같은 거, 이런 것도. 매매 거래의 재개, 풍문 등에 기이한 경우는, 기업이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한때 매매 거래를 재개하고, 개시 전
공시 시점이 당일 장 개시 전인 경우에는 개시하고 30분이 경과한대. 장 종료 60분 전인 경우는 그냥 다음 매매 거래일에 재개. 공시 후에도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시장 내용이 상장 폐지 또는 관리정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거래의 재개 시점이 연장 가능하다.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하다 이거죠. 호가 폭주라는 중단의 경우에는 뭐 그냥 특별한 건 없네요. 별도의 그건 없네요. 요거 부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일가 매매의 의미 연장. 모든 단일가 매매 시 가격 결정이나 호가 접수 시간을 정규 마감 시간 이후 30초 이내에 임의 시간까지 연장하여 매매 체결 시점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거 가끔 이제 MTS나 STS로 이제 거래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장이 종료됐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더 체결되는 거죠. 이게 30초 이내까지 더 그게 되네요. 왜 그러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랜덤 엔드, 임의 연장. 이거 왜 하냐? 허수성 호가에 의한 가격 왜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명성 제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VI 이거 엄청 많이 실제 매매하다 보면 많이 걸리는데 급등주, 급락, 급등 이런 거 갑작스런 주가 급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일가 매매 방식을 매매처기를 변경. 일단은 간접 규제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적 VI, 정적 VI.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직전 체결 가격 기준으로 체결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영속적으로 가격 범위를 설정하므로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 착오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변동 완화에 효과적이다. 이게 뭔 말이지?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정적 VI 특정 단일 호가,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이거는 조금 더 순간적이고 이거는 장기간의 가격 변동 좀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고 이런 건 것 같네요. 전일 종가 또는 장중의 새로운 단일 가격 기준으로 가격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므로 큰 폭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적 가격 범위 대를 해놨고 이걸 벗어나면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작동을 한다 이 얘기인가? 정적 가격 범위가 있고 동적 가격 범위 이걸 벗어나야 VI가 발동을 하는 건데 이걸 벗어나면 또 새로운 가격 범위를 하고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좀 더 작은 단발성이고 좀 더 가격 범위가 좀 작은 반면 이게 좀 더 큰 범위 설정을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네,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보다 보면 나오겠죠. 단일가 매매 시 발동되면 당의 단일가 매매를 위한 호가 접수 시간이 2분 연장이네요. 이런 분 때문에 막 헷갈리더라고요. 문제 풀 때. 접속 매매 시 발동되면 매매 방식이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어 2분간 매매 거래 없이 호가를 접수한다. 3분이 아니었네. 2분으로 왜 3분으로 알고 있었지? 단일가 매매 이후에는 다시 접속 방식으로 환원된다. 접속 매매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만 적용되며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미 매매 종목은 당연히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해서도 발동하지 않는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정적 VI 호가 제출 시점 직전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 가격 참조 가격으로 동 참조 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동된다. 매매 체결 방식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나 종목 세션의 구분 없이 10% 발동 요건이 적용되며 단일가 매매 시에도 시간 단일가 매매 시에도 발동된다. 이런 차이점 위주로 좀 동적이랑 VI랑 정적 VI 이런 차이점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2%, 3%. 일반 종목은 6%. 접속 매매 시간하고 종가 다니까 매매 시간에 다니까 시간의 시간 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만 다른 걸 구분하면 되겠네요. 2%하고 4%. 이 외에는 6%. 코스피는 3%, 일반 종목은 6%, 코스피 200은 3%. 야, 내용은 진짜 많다. 자, 안정적인 주가 형성을 위한 시장 관리 제도 또 뭐가 있냐? 프로그램 매매 관리 제도. 이거는 일반인이 뭐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래 나오죠. 외국인 수급, 뭐 기관, 뭐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그러니까 매 이렇게 시간 뭐 3분 단위, 5분 단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예약 주문을 다 걸어놓는 그 방식을 통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는 프로그램 매매 관리 목적을 고려하여 지수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구분하여 정의. 지수 차익 거래가 뭐냐?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 이거 실제 많이 하죠.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종목 구성 종목 매수와 동시에 매수 전후에 선물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또는 그 반대. 그래서 선물 옵션을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실제 현물을 사가지고
사거나 매도하거나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 시장과 파생 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럴 때 굉장히 주가가 요동치는 원인이 이 지수 차익 거래를 이용하는 이 부분이겠죠. 비차익 거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 중 15종목 이상 또는 매도하는 거래를 말함. 와, 동일인이 15종목 이상을 일시에 매도한다?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금력이 많으면 가능은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뭐 낼 수 있겠죠. 다. 프로그램 매매 관리 필요성. 순기능. 시장의 풍부한 유도성을 제공하고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선물 옵션 이런 차익 거래 때문에 가격 변동을 막 할 수 있죠.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관리, 공시제도. 프로그램 매매 호가 구분 표시를 하고, 이건 프로그램 매매했다 이런 거. 선물 옵션 최종 거래일 사전 신고 제도.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서고, 만기일 결정 종료 시간 전까지 그 다음에 사후 신고 제도. 만기일 종가 결정 시 사전 신고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현저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 경우 사전 신고한 프로그램 호가 수량이 적은 쪽 방향의 호가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도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 불균형 기준이라 좀 여기 어렵네요, 말이. 사전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매수 금액 대비 75%를 초과하고 매도 금액 매수금액 차익이 5천억 원, 코스닥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거 이런 게 불균형이다. 사전 신고한 직후 프로그램 매매 효과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시장에 공표하고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사전 신고 없이도 추가로 프로그램 매매 효과를 제출할 수 있음.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많을 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추가 참여 가능하다. 요게 매도 추가로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했으니까. 반대도 여기가 매수가 많으면 매도를 추가적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거래소에 신고해라 그 대신 이런 내용이고. 이건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는데 사후 신고 프로그램 매수 호가 직전가 이하 매도 호가 직전가 이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좀 와닿지가 않네. 좀 어렵긴 하네요. 실제 이 부분을 뭐 직접 매매 체결을 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드카 발동된다 막 이런 말 이제 매매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주식시장에 좀 오래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 이상 변동이 1분간 지속.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 하고 1분간 지속된다. 3%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이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드카 같은 거. 프로그램 매매 효과 효력의 일시정지에도. 매수 매도 구분 없이 1회 발동. 장 개시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동. 된다고 하니까 발동 효력은 5분간 정지한다.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를 5분간 정지시켜 버린다. 해지 기준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정지 효력 10보다 5분이 경과한 경우. 장 종료 4부 40분 전인 경우. 비교를 해놨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데?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가격폭 변동이라면 이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선물 가격이 이동하는 거죠. 이거는 현물, 이거는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단기 과열 종목 지정제도. 미확인된 정보, 시장의 확산으로 불특정다된 투자자가 추정 매매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단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불특정 다수의 추종 매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기존의 시장 감지 시장치로는 이런 현상에 절대 대응할 수 없어 도입이 된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제도. 이거 실제 급등하는 종목에 많이 나오죠. 테마주 같은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냐? 당일 종가가 직접 매매 거래 40 매매 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40 매매 거래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당일 종가가 직전. 아, 40 매매 거래일 평균 대비 30% 이상이네요. 자, 최근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매매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600% 이상. 일중 변동성의 150% 이상. 이럴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건 또 단기 과열 지표 적용 특례. 관리 종목으로서 유통주가 매우 적은 종목은 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미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 단기 과열 지표 종목으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최초로 단기 과열 지표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 10거래 이내에 다시 단기과열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예고, 두 번째는 지정, 그 이내에 다시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단기과열 지표에 두 번 해당되면 지정예고를 하고, 신매매 거래 이내에 또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 지정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일부터 3매매 거래일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매매 거래일 지정을 해제하나, 당일 종가 지정일 전일에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 지정 기간을 3매매 거래일로 지정되고 3매매 거래일 종료하는 날 다음 매매 거래일이 지정을 해제한다. 기본적으로. 근데 당일 종가가 지정 전일 종가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3매매 거래일 이상 연장한다. 단기 매매 3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이 급등주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시장 경고제도,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 이것도 단기 과열을 넘어서 그 다음 이제 지정되는 것들이죠. 투자 주의 종목.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수 지점, 소수 계좌에 집중적으로 투기, 불공정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 없이 1일간 정지되고 2길 예고 없이 1일간 지정되고 2길 다음날 다시 해제됨. 투자 주의, 경고, 투자 위험 종목.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투자의 주의를 확대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단기 5일, 중장기 15일 기준으로 주가 급등하면서 당해 기간 중 특정 계좌의 시세 관여율이 높은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예고. 이후에도 과도하게 높게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 이후에 해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매매할 때 투자 경고 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해지되기 전까지 급등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과열된 종목은 뭐 더 미친 듯이 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경고를 풀고 나서 가기 때문에 급등했던 주 한 10일 이상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라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게 좀 위험하다고 보이죠. 자, 투자 위험 종목. 이제 계속해서 더 급등한 경우 지정일부터 이것도 마찬가지 10일 이후의 날에 해제된다. 제한 조치. 투자 위험 종목으로는 신규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매수 주말에 위탁 증거금 100% 징수해야 되고 대형 증권은 사용할 수 없다.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섹션. 공정한 주가 형성을 위한 시장 관리 제도 뭐가 있냐? 공매도 관리. 아, 이거 공매도 문제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불합리하다 막 이렇게. 기관 외국인한테는 허용하면서 일반인은 항상 당한다 이런 거.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증권의 가격 하락에 손실을 회피하거나 고평가된 증권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하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어서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한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한다기보다는 개미를 털어먹기 위한 그 부분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공매도 관리, 결제 불이행 위험 방지를 위한 시장 관리 방안. 차입 공매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신용 대주거래 또는 대차거래 등에 의한 차입한 증권에 대해서 공매도 대처 그래서 대차 해지하라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주식을 빌려서 팔고 다시 되갚아주는 방식이에요. 현재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제단을 소유하게 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매도가 아닌 것으로 처리한다. (3) 3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공매도 호가. 회원은 공매도로 구분을 표시하여 호가를 제출해야 하고 이거 표시해야 된다. 위반한 경우 수탁 거부해야겠죠. 여기 가서 대여자가 있고 이거 대여하면은 뭐 좀 대여 수수료 받아서 이거 욕심 나가지고 대차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엄청나게 폭락하는 경우 공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대차 거래를 통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탁 강화 조치 5억원 이하 10억원 5에서 10억원 그 다음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차입 계약서를 증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한 시장 관리 방안, 공매도의 가격 제한.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을 호가할 수 없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전 가격 호가를 허용한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직전 가격 호가를 허용한다. 차익거래 및 유동성 공급자 해지거래를 위한 매도의 경우 상대매매 방식 등에는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매도 금지 조치. 극단적인 시황 급변 등으로 시장의 안정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지금 하고 있죠. 현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평소보다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이 동반되는 경우 종목의 경우에는 공개해서 1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단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호가, 시장 조성 호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좀 해지 거래를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적출 기준이 나와 있네요. 공매도 비율 18% 이상, 주가 하락률은 5에서 5 이상 10% 미만, 10% 그냥 공매도 비중 없이 10% 이상, 공매도 대금 증가율이 6배 이상 이런 것들이 있네요. 코스닥은 또 비중이 다르고 그래서 적출 기준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 공매도 거래 현황 공표. 그래서 매 장 끝나고 나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죠. MTS나 MTS? HTS는 되는데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이런 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매도는 볼 수 있는데 대차 부분을 못 봤던 것 같은데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 이거 매번 나오니까 확인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 공매도 순자산 보유고가 발행주식의 0.5% 이상. 그리고 공매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투자자. 자기 주식 매매, 자기 주식이란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취득 관리를 한다. 수량 제한 없음. 취득 재원.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은 직접 사용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에서 직전 사용연도 말 이후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 금액과 주주총회에 결정된 이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말이 좀 어렵네. 이익 소각을 위한 이제 상장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익 소각을 위한 취득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말 대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에서 재평가 적립금, 기업발전 적립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및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말이 어려운데 취득금액 증권시장을 통한 장외 공개 매수 취득 가능하고, 상장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결의한 경우 주주사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는 해야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네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만료된 때에는 5일 이내에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자, 자기 주식 매매 방법. 거래계좌 설정하고, 뭐 삼성증권으로 하던, 뭐 키움증권으로 하던, 뭐 KB증권으로 하던 거래증권 설정해야겠죠. 신청서 제출하고 호가 가격 제한을 해야 된다. 매수 전일종가 전일종가의 5% 플러스 5% 매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만 지정 주문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이번 부분 되게 어렵네. 내용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실전 매매에도 굉장히 적용되는 것도 많고. 일일 최대 가능 주문 수량은 종목별로 총 발행 주식수 1% 이내에서 신고 취득한 취득 예정 수량의 이거 이내에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신고한 취득 예정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최근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 말이 어렵다.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한 자기 주식 매매. 처분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금융위의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매매. 신탁계약을 통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매매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음.
신탁계약 특성 감안해 1일 주문량의 한도는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수의 1%의 범위 이내의 요건을 취득하고 있어. 1개월간 취득 후에는 1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처분 후 1개월간 취득도 금지된다. 이런 거래를 제한을 두고 있네요. 특례. 금융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할 수 있고, 좀 확대해서 더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호가 정보. 호가 정보 등의 공개, 접속 매매, 단일가 매매. 10단계 호가, 우선 호가 가격, 합계 수량, 접속 매매에서는 단일가 매매. 단일가는 3호가. 그래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4. 힘을 내야지. 합리적 매매거래 지원이라는 시장거래제도, 배당 락과 권리락.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많이 이거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배당 락이란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권리가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1%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연말에 1% 준다면 그 주는 날 다음 만약에 28일 12월 28일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배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1% 배당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해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죠. 거래소는 12월 30일을 실제 거래 기준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말 배당이어가지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12월 28일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이때 배당을 주고 그 다음날은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배당락 기준 가격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배당부 종가 곱하기 배당 전 주식수. 여기 날짜를 보면 연말 휴장이니까 그 전일이고, 여기 종가 12월 28일까지 매수한 사람한테 그 다음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배당을 주고, 그 다음날 시작하는 애는 주가가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2% 배당을 주는 경우에는 2%가 하락한 시점에서 보통 다시 하고, 여기 배당락 기준 가격이 있으니까 이 배당 준 가격만큼 이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하락시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락. 요번엔 권리락이네. 이건 배당락이고 이건 권리락. 자, 주주 배정 증자라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알려주긴 자차. 증자하는 경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권리락이란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죠. 신주 배정 기준이 2일 전까지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갖는다. 권리락 기준 가격 이런 거 좀 봐둬야겠죠. 무상증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 이익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신주 납입금액을 0으로 한다. 차고매매 정정.
회원사가 투자자 주문을 처리한 과정에서 착오로 다르게 처리한 경우 정정하는 걸 얘기한다. 착오 매매의 정의. 근데 투자자 주문을 투락? 투락이 뭐야? 여기 보면 회원이 투자자의 주문을 누락하거나 주문 내용보다 적은 수량을 호가한 경우에는 착오 매매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르게 정의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다르게 매매가 이건 이루어지지, 아예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잘못. 이거 같은 경우는 적은 수량을 호가한 경우, 누락하거나 호가한 경우 착오 매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정정. 이건 그냥 뭐 실수인가? 착오 매매는 아니고 다른 실수라고 봐야 되나? 일단 착오 부분을 회원사 자기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답니다. 처리해 줘야겠죠? 착오 매매 발생 시 거래소에 제출하고 결제 자료를 해야 된다. 대규모 착오 매매 방지 구제. 예전에 뭐 삼성증권이었나? 아예 그건 착오 매매가 아닌가? 자, 호가 일괄 취소 제도. 회원이 사전에 신고한 알고리즘 계좌 등에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 주문 발생 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고 호가 취소 해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추가적인 호가를 차단함. 대규모 착오 구제 제도. 손실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직전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하는 체결분에 대하여 결제 가격을 조정해준다, 이런 얘기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이 안 와서. 오늘 시장관리 제도에 대해서 쭉 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진짜 많네요. 이거는 실제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할 때 정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꼭 많이 보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